예기치 못한 분이 등장을 해주셨어요. 위너의 강승윤 씨가 나오셨습니다. 와. 네. 짠짠짠짠. 나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그걸 찾으러 간다. 가수들의 또 고충들이 있잖아요, 사실. 그렇지. 네. 계속해서 그 관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곡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. 인간 강승윤을 더 좀 알아본 것 같아서 아, 너무 기분이 좋다. 자, 뷰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또 뷰티비가 또 감사하게도 얼마 전 제 생일을 딱 지나면서 80만 구독자를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뷰티비도 새해를 맞아서 진짜 뷰티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도 예기치 못한 분이 등장을 해주셨어요. 아까부터 계속 투샷에 걸리고 있겠지만요. 뷰티비도 정말 신기한 위너의 강승윤 씨가 나오셨습니다. 와. 네, 뷰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미나 강승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아니 승윤, 네? 어떻게 왔어 여기를? 개인적으로 그 오디션 했을 때부터 굉장히 응원을 했고, 아우, 선배님 그러시니 그 감사합니다. 이후에도 우연히 이렇게 잠깐 마주칠 때도 사람이 밝고 아우, 무슨 그리고 예의 바르고 이런 친구가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,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사실 제가 이제 뭐 활동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. 이제 제 솔로 앨범 내고 솔로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의 일환이 11월 달에 앨범이 나왔는데 네.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죠. 11월에 앨범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거 앨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? 네, 계속 지금 뭐 한 달에 뭐 몇 개씩 뭐 유튜브도 나가고 방송도 나가고 뭐 한 달에 몇 개씩이 아니라 제가 강승윤 씨를 검색을 좀 해봤어요. 네. 근데 유튜브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오던데요? 네, 그냥 되는 대로 일단 나가고 아무튼 뭐 노래도 좋고 감사합니다. 보니까 지금 전국 투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? 지금 현재 이제 촬영 날짜 기준으로 서울이랑 일본 공연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보니까 뭐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, 네, 광주. 대전, 대구 이렇게. 그러니까 전국 투어를 요즘에 아이돌로서는 많이 안 돌기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많이 가야겠다라고 오히려 느낀 계기긴 했어요. 그래요? 네. 정말 그 제가 후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이렇게 서울까지 오시기 힘든 팬분들이 이 공연을 보고 그리고 다시금 오빠가 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저한테 에너지를 보내려고 엄청 네. 열과 성을 쏟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.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는 게 저도 그리고 그 지역 가서 네. 그 지역에 막 유명하다는 곳들 막 돌아다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, 대전 가면 성심당이 주름 잡고 있는 그 상권을 제가 한번 경험하기도 하고 그치. 이래가지고 지방 공연 그런 게 좋아. 좋은 추억이에요. 너무. 저도 그래서 사실 뮤지컬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지방 그렇죠, 공연을 그렇죠. 가게 되니까 네네네. 그러면 너무 좋더라고요. 가서 또 그래도 한잔 하기도 하고. 끝나고 한잔 하고. 네. 그래서 내가 근데 좀 살짝 보니까 승윤 씨처럼 이렇게 잘 꾸미는 사람이 스카프도 예. 지금 이거 팔 봐도 이게 나 이거는 패션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, 이제 잠깐만 이거 다 따로 있는 거잖아. 네, 허전해서 그냥 피부처럼 그냥 샤워할 때도 잘 때도 다 계속 끼고 다니는. 이게 사적으로 끼고 다니는 거예요? 네네. 시계 하나 차고 왔는데 시계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봐도 이게 비싼 거예요? 뭐 그래도 싼 가격은 아니에요. 근데 미안해요, 잘 몰라서. 저는 이제 시계라는 그냥 이 물건 자체를 좋아하는 거라서 싼 가격대부터 그치. 이렇게 되게 포괄적으로 많이 모으는 많구나. 걸 그거 있어요, 좋아. 그러면?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갤럭시 워치 뭐 이런 거 말고 안 사봤는데 시계를 만약에 제가 산다면 네. 추천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. 봐봐요. 저는 예를 들면 구찌예요. 네. 그럼 이게 구찌 써 있는 건 저는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. 형 약간 콰이어트 럭셔리를 지향하시는군요. 그런 표현이 있네요. 네, 콰이어트 럭셔리라고 맞습니다. 티가 안 나는 럭셔리. 네,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벨트에 여기 막 박혀 있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. 저도 안 좋아해요. 네, 그렇지. 저도 안 알아보시는 걸 원하시면. 안 알아보시면 원하면. 근데 또 시계를 아는 사람들은 또 알아보는 브랜드. 약간 그런 거를 원하면 그게 뭐였지?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드레스워치라는 종목인데
좀 클래식한 포멀한 수트에 입는 이제 그런 가죽 시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 수트를 안 입는데. 근데 그게 이런 캐주얼에 차도 괜찮아요. 그래요? 네, 그게 또 클래식한 형이 옷을 화려하게 안 입으시잖아요. 그치. 독일 시계 쪽에서 이제 뭐 노모스라는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일본 시계 쪽으로 가면 그랜드 세이코라고 되게 정말 예쁜데 너무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은. 아 진짜 고수 같다. 근데 저는 실제로 제 친구들이 뭔가 시계를 원한다 그러면 몇십만 원대부터 추천을 다 해주는 거야? 해줘요. 와. 그러니까 패션에 관심이 진짜 많은가 보다. 와. 잠깐만. 너 잠깐만. 지금도 그래도 약간 얌전하게 잠깐 혼자 있어줄래요? 잠깐만.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뭘 찾으러 간다. 지금 저 나름대로 그래도 규현이 형 집이고 이래가지고 조금 편안한 약간 얌전한 룩으로 온 거거든요. 네, 기대된다. 형 트위드 자켓을 형 예, 저도 이제 확실히 연예인 같네요. 너무 그러니까. 이게 페피 앞에서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. 자, 어쨌든 지금 갑자기 QTV 시청하신 분들은 네. 왜 규현이 저런 옷을 입고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페피 앞에서 좀 너무 근데 멋있어요. 네, 주눅 들고 싶지 않아서. 근데 또 무대에 바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. 사실 무대 의상이에요. 무대 의상. 이런 옷을 근데 입고 다닐 곳이 없거든요. 이런 옷이 되게 많아요 지금. 한 번씩 뭐 브랜드 초청 파티나 이런 그런 애프터 파티가 그런 곳에서 이제 파티룩으로 입으시면 좀 괜찮죠. 초대를 안 해줘요. 아니면 그냥 저기 슬퍼. 아니야, 초대해주면 그때 또 입고 가도록 형 하겠습니다. 뮤지컬 이제 애프터 파티 이런 거 할 때 입고 가시면 뮤지컬은 애프터 파티가 없어요. 없어요? 없어요. 저도 뮤지컬 잘 네. 몰라가지고 고깃집에서 하기 때문에. 보통 그쵸. 거기 이런 것도 잘 하시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또 연프 또 매니아라고. 제가 이번 앨범에도 뭐 연프에 관련된 노래가 있을 정도로 연프 좋아하죠. 또 사실 저희가 경험으로 이렇게 노래를 풀어내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저도 이제 남들의 경험을 마치 내 것인 양 뻔뻔하게 이제 그거를 통해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? 근데 어쨌든 연프를 좋아하는데 지금 뭐 유명한 게 너무 많잖아요. 뭐 나는 솔로지요, 환승연애, 하트 시그널, 그렇죠. 뭐 돌싱글즈 네. 너무 많이 있는데 주로 뭐 어떤 거 보시는 거예요? 하시 4에 또 나왔던 사람이라 일단은 하트 시그널 감성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또 막 자극적인 도파민이 조금 부족하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때는 환연이나 환승연애. 솔로지요 쪽으로 가는데 요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냐 하면 저는 그치. 환연파. 그래. 저는 좀 감성이 조금 더 그리고 그게 가사에 쓰기에는 너무 그렇지.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맞아. 솔로지옥으로 가사를 쓰는 게 제 감성은 안 맞아요. 근데 그 환연을 통해서 또 노래를 또 영감을 받은 게 있을까요? 저는 이제 환연 2에서 진짜 눈물 파티였거든요. 환연 2가 뭔가 그런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. 이제 출발을 해서 썼던 노래가 이번 또 앨범에 거짓말이라도라는 노래가 있고. 이번 앨범 시켰구나. 근데 이건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좀 좋으니까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해줘. 난 아직 너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너는 벌써 너무 싸늘하다. 이거 환승연애잖아 이거.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음악 작업하는데 좀 그럼요. 많은 도움이 영감을 되고자.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바로바로 그 떠오를 때 막 제 메모장에 막 적어놓고 그러죠. 자, 그래서 좋습니다. 자, 이제 또 가수 이제 데뷔한 지 몇 년 됐죠? 어떤 데뷔로 말씀을? 그냥 연예계 데뷔? 연예계 데뷔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슈스케부터 방송 활동을 하긴 했으니까 네네. 17년 차가 되는 거고요. 17년이요? 네, 2010년이요. 2010년부터. 올해로 16년. 그럼 오디션 말고는 저 뭐야? 위너가 정식 데뷔가 이제 또 있고 제 솔로가 있고 제 연기자 데뷔가 있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연기자 데뷔면은 아마 2011년, 12년 하이킥. 어쨌든 10년이 넘었네요. 그렇죠. 훌쩍 넘었는데 네. 가수로서의 이야기도 좀 하고 싶다고 들었거든요. 그럼요. 네. 제 두 자리 연차가 된 가수들의 또 고충들이 있잖아요, 사실. 그렇지.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얘기 좀 나누고 싶었죠. 근데 어쨌든 이제 가수가 이제 오래 된지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. 뭐 제일 힘든 게 뭐예요? 아무래도
관심에서 이제 그 가장 메인으로 받는 관심도에서 이제 차차 어쩔 수 없이 멀어지게 되잖아요. 맞아.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걸 업으로 하려면 계속해서 그 관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들 지켜내는 게 좀 많이 물론 우리 팬분들만 만족을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맞아요. 어쩔 수 없이 팬이 아닌 다른 대중분들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뭔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. 너무 어렵죠. 네, 너무 어렵고 그리고 난 요즘에 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 뭐 SM타운도 제가 저번 주에 다녀오고 음악방송 같은 데 가서 활동도 하지만 네. 이제 후배들을 보기는 게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어려워. 다가갈 수도 없고 이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문제인 게 이 친구들 이름을 몰라요.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. 나도 이 친구들을 잘 모르는데 이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이상하다.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. 근데 승윤 씨는 그래도 아직 그 정도 차이는 안 나니까. 그 정도 차이 라고 느껴요? 라고 이제 세대가 이제 두 세대가 어.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 직속 후배들이랑은 나름 친하게 이제 회사 후배들이랑 지내지만 저도 이제 마음이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요즘 나은 노래 너무 좋다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. 와 멋있다. 근데 막상 이제 예를 들어서 만난다고 해도 제가 그들한테 먼저 말을 걸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이제 물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노래 너무 좋아요 하고 다가가면 되겠지만 내가 말을 걸어도 되나?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. 그러니까 말을 걸어도 된다 그 느낌이에요. 그냥 인사는 할 것 같거든요.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요즘 노래 너무 좋아요까지는 하겠는데 뭔가 그럼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? 형이나 뭐 윤호 형이나 이렇게 선배님들 만나면 너무 좋아요. 편하게 그냥 똑똑똑 형님 안녕하십니까? 저 챌린지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이렇게 오히려 하는데 그치. 후배님들한테는 보통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. 네. 진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, 그지? 진짜 좀 근데 푸념만 늘어놓고 결국엔 똑같을 거야. 다가가지 못하고 네, 맞긴 또 우리끼리 야 승은아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고 할 거야. 근데 사실 이게 가수한테는 히트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. 저도 사실 광화문에서 하나로 저도 본능적으로 하나로 버티는 거죠. 아니,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? 본능적으로 하는 노래가 너무 큰 의미죠. 종신이 형의 곡이 있지만 강승윤의 노래지. 어쨌든 종신쌤이 공식적으로 이건 앞으로 네 노래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제 그 감사한 만큼은 종신쌤한테 진짜 너무 가지고 있죠.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정든 잊지 못 그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동이 그럼요. 이어진다고 는 생각을 네, 해요. 네. 10몇 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그 노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근데 넘어야 될 또 산이기도 하죠. 형도 그러시잖아요. 사실 매번 곡을 준비할 때 히트를 노리고 대박을 노리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. 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포인트를 계속 연구를 하고 하게 되잖아요. 맞아. 그 아성을 이기진 못한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따라가는 곡이라도 발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. 어쩔 수 없이. 근데 너무 큰 산이라 그리고 사실 너무 힘들어요. 어떻게 보면. 이 노래 하면 무조건 터질 걸 알고 있고 저도 이 노래를 더 멋있게 부를 수 있지만 사실 이 곡 뒤에 붙는 곡은 사실 어떤 곡이 와도 웬만하면 조금 죽거든요. 분위기가. 사람들이 이거 들으려고 오니까. 또. 네네네.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곡 뒤에도 붙을 만한 곡을 좀 할 수 있을까? 그런 곡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. 혹시 뭐 행사나 페스티벌 같은 것도 좀 네, 뭐 경험이 있죠. 그럴 때 무조건 들어가나? 제 솔로로 하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고요. 네. 뺄 수가 없어요. 뺄 수가 없어요. 저는 심지어 광화문에서 락 버전도 있습니다. 넌 어땠는지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진짜 신나요 그거 약간 근데 체리 필터 느낌 나고 이게 아는 노래가 가장 신나는 거예요. 맞아. 공연에서는 아는 노래가 가장 신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실 퍼포머로서 절대 빼면 안 되는. 진짜. 본능적으로도 버전 많지 않아요? 뭐 편곡 좀 하지 않았어요? 뭐. 예, 지금 아주 화려한 편곡이 있습니다. 자, 워워워워 짠짠짠짠 정말 그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에 또 기가 막히게 제가 퍼포먼스를 촥촥촥 하면서 편곡을 다 넣어놨구나. 예, 다 해놨습니다. 예.
그래 이게 우리 열심히 하자. 뛰어넘어야 되는데. 이렇게 하는데 저희 공연에 오셔야죠. 가야죠. 오셔야 됩니다. 무조건 가야지. 진짜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희들. 그러니까 공연에서 그러면 이번 공연에는 좀 특별한 준비한 게 뭐가 있었어? 이번 앨범에서 또 아까 거짓말이라도라는 곡을 부산 고향부터 같이 음악 시작했던 친구랑 같이 만들고 부른 곡이거든요. 이야.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 같이 돕니다. 이번 공연을 다. 그래서 그래 의미가 있네. 그 친구랑 그 곡을 부르고 어릴 때부터 같이 연습했던 또 듀엣곡을 또 사람들한테 들려드리고 그 친구의 솔로곡도 들려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. 네. 곡을 같이 만든 진짜 의미 있죠. 찐친이랑 네네. 투어를 같이 돈다는 네네네. 게 와, 되게 의미가 있다. 그게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제 공연에 오시면 뭐 위너 곡도 들어갑니다. 아 그렇지. 왜냐면 신노래 있어요? 위너 히트곡들 다 제 거기 때문에 아 제가 다 부를 수가 있어요. 다양한 화려한 공연.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참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악적으로 아직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? 음악적으로 정말 많이 힘을 뺀 음악들을 해보고 싶어요. 예를 들면 뭐 이소라 선배님 같은 그런 류의 그 예전에 나왔던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음악들, 유재하 선배님, 유재하 선배님, 뭐 김광석 선배님, 뭐 그리고 뭐 좀 올라오면 뭐 이소라 선배님부터 엄청 많잖아요. 맞아. 근데 그때 음악이 아직도 계속해서 들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음악만의 다시 붐 일고 요즘 세대들한테도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음악을 제 살아생전에 발표하는 게 꿈이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저도 많은 화려한 음악들을 다 잡식성으로 다 경험하고 제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연륜이나 어떤 인생의 노하우가 쌓였을 때 그 노래를 탁 불렀을 때가 진짜 그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서 그걸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. 인생을 노래하고 싶다. 네네네. 아하. 그게 이제 막 최종적인 꿈이죠. 근데 뮤지컬 관련 근데 뮤지컬을 아직 해본 적이 형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. 뮤지컬 관련 얘기 좀 해보자. 물론 형이랑 저랑 이제 발성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좀 다른 편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고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콘서트 공연을 해봐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제 목이 저는 너무 좀 가는구나. 많이 가요. 그게 저는 정말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. 근데 그런 고민이면은 오히려 가능할 수도 있어. 왜냐면 콘서트는 뭐 토크도 있지만 거의 노래를 3시간 막 계속 해야 되잖아. 네. 근데 뮤지컬은 대사를 계속 치다가 노래 부를 때 3분, 뭐 2분 부르고 계속 연달아 가지를 않으니까 목이 그렇게 가지를 않아 생각보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제가 어릴 때 마마에서 슈스케 나가고 그 해 마마에서 거기서 픽셀을 난 경험이 너무 트라우마거든요. 그러니까 라이브에 대한 약간의 그때 두려움이 조금 생겼구나. 그게 그때 생겨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되게 예민해져요. 사실 한 번 공연에서 조금 뭔가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딛고 바로 다음 공연들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. 마인드셋이. 제가 그게 안 돼요. 이게 남아있구나. 계속. 남아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좀 고민이거든요. 그럼 어떻게 보면 뮤지컬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사실 노래- 공연하는 라이브 가수로서의 공연 전체에 대한 있는 고민. 거네.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발성도 많이 연구하고 연습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목도 많이 튼튼해지고 곡 내는 뭐 방법도 많이 터득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나도 16년도에 내가 일본 전국 투어를 20회짜리를 했거든. 근데 그때는 막 3회 공연도 하고 막 그랬거든. 난 그때 나도 유리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왜냐면 한 이틀 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유리목이구나, 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. 근데 내가 그냥 꾸준히 계속 투어 돌고 뭐 뮤지컬도 나는 엄청 하셨네요. 열몇 작품을 했으니까. 근데 하다 보니까 목이 안 가. 그 근육이 이게 점점 아예 만들어졌나 보다. 점점 진행이 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전으로 단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. 처음에는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해봐야 된다.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. 앞에 뭐 음이탈이 났어. 음이탈이 나면 그거를 후회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거든. 그냥 그게 맞는데 이 뒤에 난 어떻게 만약에 내가 뭐 틀렸어. 대사를 절거나 뭐 실수를 했어. 저번 주 공연 같은 경우 데스노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 본명을 알 수 있다며 대사가 이건데 인간은 사신의 얼굴만 봐도 라고 해버린 거야. 그러니까 대사를 한번 전 거가 생각이 나도 그러면 다음 대사 치면서도 이게 계속 생각이 나. 그죠. 나 아까 절었는데. 그러니까. 근데 그때 이 뒤에 찢어야겠다. 오히려 내가 더 뒤에 잘 이거를 다 잊게 만들어야겠다. 그 마인드로 가야 돼.
근데 실제 공연 중에는 그러긴 해요. 끝나고 진짜 엄청나게 아니 그거는 공연 전에 컨디션 관리를 진짜 좀 아. 많이 빡세게 하거든요. 풀 컨디션의 그 90%도 안 나오니까 아 100이라고 치면 당연히 아쉬운- 100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쉬운 거구나. 네,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대체 언제 100% 만족할 수 있는 100%까지 아니고 90%라도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을 하지? 내 인생에서 제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거예요. 아 진짜 그러니까 너가 완벽주의자라 그래. 아니 근데 그렇게 완벽주의자가 아니거든요. 제가 노래한 거에 대한 그 음이탈이라던가 아니면 뭐 음정 노트 못 찾은 거에 대한 그런 느낌들은 난 대체 언제 모든 셋리스트에 있는 곡들을 이 정도면 됐다, 오늘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난 공연을 끝낼 수 있을까? 근데 나는 솔직하게 너의 얘기를 듣고 나서 네가 아티스트 같아. 에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발전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냐면 나는 너무 부끄러운데 난 늘 너무 만족하거든. 아니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? 이거 내 200%를 했는데 약간 이런 200% 난 약간 뭐 내가 이걸 했다고? 약간 난 약간 이러거든. 그래서 나는 네가 아티스트 같아 사실. 난 되게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스스로에게 만족을 아티스트는 못 하잖아 사실. 계속해서 발전하고. 아티스트라서 그런 건 아니야. 아니야 넌 아티스트라고. 나는 사실 난 되게 만족해 매번. 심지어 내가 저번 주 금요일 공연 스스로 미쳤다. 진짜 찢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러니까 뭐 노래가 그랬던 건 아니고 나 오늘 연기 미쳤는데? 약간 혼자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. 그러니까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같은 거고 네가 되게 프로 같은 거야. 그래서 나는 너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되게 멋있어. 그런 마음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,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싶다. 이건 저도 100%가 아니다. 그런 동력으로 삼고 있어요. 마인드를 이렇게 이래야 아티스트야.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.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. 오늘 이제 강승윤 씨 네. 되게 금방이죠. 그러니까 후루룩 지나갔어요. 조금 털고 나니까. 네, 이거 좀 털고 나니까.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 팬분들이나 우리 QTV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. 네, QTV 시청자 여러분, 우리 구독자 여러분, 계속해서 또 QTV 응원해 주시고, 예. 저도 강승윤도 계속 여러 군데서 또 얼굴 비춰드릴 거고요. 그리고 2월 28일, 3월 1일 양일간 네. 제가 서울에서 또 솔로 콘서트, 한국에서는 이제 마지막 공연이거든요. 그래서 시간 되시면 정말 다양하게 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명화 라이브홀에서 네. 강승윤 씨 공연 마무리 잘하기를 저도 감사합니다. 가고 싶은데 저도 그날 양일간 공연이 있어서 네, 그때 또 네. 공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 근데 오늘 우리 인간 강승윤을 더 좀 알아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. 내가 마포로 찾아갈게. 진짜로 형. 그 공연 어. 근처에서 끝나시면 끝나고 찾아갈게. 네. 그래서 만나서 또 때리는 날 사진 찍어서 또 한번 예, 이렇게 또 인증 한번 하고. 알겠습니다. 인증 한번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